안녕하세요. 아뜨들 김윤희입니다. 네, 제법 빠른 시일 안에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요. 네, 여러분 한 일주일 만인가요? 어떻게 또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 뜨개질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잡담을 또 해볼 텐데요. 네,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실로 제가 저번에 화분을 떴었잖아요. 그게 이제 북커버 디자인 때문에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대로 도안을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표지 디자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다시 정하고 모양도 좀 다시 정해서 이제 뜨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촬영을 하는 건 또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분이 참 그냥 그러네요. 별로 막 새롭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질락말락한 상황이라서요. 실시간으로 제 얼굴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가서 보고요. 자, 지금 뜰 거는 컵입니다. 커피가 들어있는 컵이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노란색 실로 먼저 컵을 떠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딱 색깔을 정해서 작업을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보통 그냥 있는 실 안에서 뜨개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먼저 어떤 걸 뜰지 정하고 색깔까지 맞춰서 그 실을 또 사서 뜨개를 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나름 소소하게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9코 했으니까 10코로 시작을 할게요. 10코로 시작을 하고 우선 짧은뜨기로 한 단 하고 그 다음부터 늘려뜨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뜨개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이 이렇게 돼서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영상으로 계속 할까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네, 그러네요. 왜냐면 굳이 뜨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약간 오디오 위주의 좀 심심할 때 누군가의 잡담을 옆에서 듣는 그런 것이 좀 더 위주가 되는 콘텐츠라서 제가 뜨개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 콘텐츠의 취지와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올렸어요. 아주 귀여운 레몬색이거든요. 아주 연노란 색인데 제가 이제까지 뜨개를 할 때 있는 색깔로 해서 그런지 그닥 막 예쁜 색깔이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뜨기 시작할 때 막 이렇게 다 그냥 기본적인 색깔을 다 구비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뭘 뜰지 생각했어서 그렇게까지 딱 마음에 드는 색감이나 그런 건 잘 없었는데 또 이렇게 예쁜 색깔만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뜬다고 생각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신나고.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뜨개에 약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선 다이소에 가서 4호나 5호 코바늘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냥 약간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털실 그냥 기본적인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은 것이 아닌 적당히 털실 같은 털실을 사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막 사놓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걸 먼저 사서 그리고 유튜브에 뭐 뜨개의 기본, 뭐 코바늘 기본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짧은 뜨기, 한길긴 뜨기, 긴 뜨기, 빼뜨기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를 정해서 한번 떠보세요. 전 그게 네일클로버였거든요. 근데 네일클로버가 은근히 어려워요. 초보자가 하기에. 왜냐면 짧은뜨기가 가장 기본인데 네일클로버는 일단 한길 긴뜨기가 기본이고 그리고 매직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매직링이라는 그 시작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슬뜨기로 이건 사슬뜨기로 시작을 한 거고 매직링은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을 조이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 그런 기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 매직링이 그리고 처음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 기준으로. 전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초반에 애를 먹었는데 그 네일클로버를 그 한 볼을 다 쓸 때까지 제가 처음에 산 다이소에서 산 그 털실 있잖아요. 그 한 볼을 네일클로버로 다 떴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약간 손에 익더라고요. 코바늘이. 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아니면은 3주 정도 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다른 것을 좀 도전하긴 했는데 영 그 결과물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좀 그렇게 시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10코로 시작을 했죠. 그럼 이게 지금 12코가 돼야 되는 건데 왜냐면 양 끝에 한 코씩 다 늘려 떴기 때문에 코 수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늘리고 그 다음 줄은 그냥 떠줍니다. 그냥 늘리지 않고 한길긴뜨기로 떠줄게요. 제가 그 전 영상과 지금 현재 사이에 공연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예전에 잡았던 표가 하필 그 주인 경우도 있었고 뭔가 약속이 생기면 공연을 보자는 약속이 또 생겨가지고 정말 연속 며칠 이렇게 공연을 봤어요. 다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펠레터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 봤습니다. 지금 GS 아트센터에서 하는 라이프 오브 파이 봤고요. 저는 박강현 배우님으로 봤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3층으로 잡았어요. 티켓 값이 좀 부담되기도 했고 뭐 할인을 해서 뭐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약간 걱정했죠. 3층이면 너무 멀어서 몰입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라이프 오브 파이 3층에서 보셔서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기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2층, 1층 가셔도 되고 처음 보실 때는 3층 가셔도 충분히 재밌게 보고 나오실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정말 이
자동화, 기계, 막 로봇, AI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퍼펫이라고 이제 인형들이 막 나와요. 막 호랑이, 아니면 극에서 초반 배경이 또 동물원이고 극 중에 동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전부 다 이제 퍼펫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걸 다 이제 배우님들이나 퍼페티어 분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연기? 조종? 이렇게 실이랑 그 관절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인형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세요. 동물 울음소리도 다 배우님들이 하시고, 근데 진짜 같은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어떻게 저 관절 하나하나, 그 작은 귀, 꼬리 이런 움직임까지 전부 다 사람 손으로, 그 물고기 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지? 이런 것을 보는 재미가 정말 있었고요. 그런 것에서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 대극장은 또 한 번 볼 때 출혈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 늘려뜨기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또 저는 아까 말했듯이 3층에서 한 번 봤으니까 2층이나 1층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쉽지 않죠. 아무래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네, 그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뭐 영 너무 좋으면 또 보러 가겠죠? 그러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좋았고, 그리고 내용도 정말 좋죠. 그래서 저는 영화로는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소설도 안 읽었고,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에서 그 영화를 다룬 적이 있어요.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이제 공연을 봤었는데, 내용을 알고 봐도 약간 생각할 거리가 조금 생기는 공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말해도 되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좋았어요. 꼭 보러 가시길. 그렇습니다. 현재 4단까지 떴고요. 잘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본 공연이 이제 뮤지컬 판이에요. 뮤지컬 판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는 뮤지컬 판이 이제 판소리 뮤지컬이에요. 이제 한국 전통 공연의 요소를 정말 많이 담은 공연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요소를 담은 극답게 풍자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주 놀랐어요. 저 그렇게
적나라한 풍자를 담은 공연을 잘 안 본 것 같아요. 보통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판처럼 정말 직설적으로 정말 이래도 되나? 당연히 되죠. 그래서 그런 공연을 처음?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리고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보고 나오면 막 심장이 뛴다고 해야 될까요? 아 비유가 왜 이럴까? 되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무대가. 그 넘버도 그렇고 배우님들의 연기도 그렇고 그 이제 각종 국악 악기들의 라이브 연주와 이제 코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판소리와 그리고 또 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바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추임새도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데 전동 드럼? 위인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타악기를 치세요 옆에서 막 이렇게 치시고 또 다른 악기도 같이 이렇게 겸하시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음악 감독님이 제가 봤던 회차에서는 음악 감독님이 이제 건반을 제일 건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연주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코앞에서 라이브로 아주 생생하게 펼쳐지니까 에너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좀 얻고 오는 공연인 것 같아요. 파는. 그리고 저는 펠레터를 봤던 그 펠레터를 본 날이랑 이 판을 본 날이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니까 또 약간 뭔가 겹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펠레터도 약간 검열의 시절이거든요. 일제감정기가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파는 조선시대. 아마 조선 말일 거예요. 조선 말 시대인데, 맞아. 조선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 서민들의 문화가 약간 발달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검열하고, 감시하고, 뭐 약간 윗대가리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약간 처벌하고, 잡아가고,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정서가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당연히 겹치겠지만 뭔가 그런 시대적 상황이 이제 십몇 년 맞겠지? 차이가 몇십 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풍자극이니까 이제 가장 최근의 일과 겹쳐 보이는 그런 지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선 말 시대와 일제감정기와 그리고 현재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몇 년, 십몇 년, 아니 몇십 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뭔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그런 정서가 있구나. 이런 것이 참 약간 씁쓸하고 약간 묘하고 좋다. 어쨌든 어떤 시대든 이렇게 힘을 주는 힘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대의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에게까지 닿는 그런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느꼈고요. 그리고 펠레터는 이제 문학인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1930년대, 20년대, 30년대인가? 그때는 이제 그때 유행했던 그 문학 그 장르 중에 순수문학이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는 뭐 민족주의, 무슨주의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대상은 담은 그런 문학 장르들이 있었는데 순수문학은 이제 그런 주의보다는 우리 순수하게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향이기 때문에 응? 이 얘기를 왜 하지? 아무튼 왜 했지 이 얘기를? 아무튼 문학인들의 이야기인데 그 순수 문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막 나오세요. 칠은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의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실제로는 구인회라는 문학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갈등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막 악플을 사람들이 막 달아요. 너네 이렇게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지금 그런 생각 없는 글이나 쓸 때냐? 이런 악플을 또 봤는데 그래서 갈등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까? 우린 그냥 순수하게 조선어를 알리고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런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갈등을 해요. 아, 말을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잠시만요. 갈등을 하면서 이제 괜찮다고 이제 독려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 이야기 그 글 한 줄로 구원받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 설명을 못해. 이 이야기만으로 이 이야기의 힘으로 힘을 받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하자, 막 타도하자, 막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서를 담은 우리의 정서를 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그거 마음을 울림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참, 설명을 좀 못했죠?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판에서도 그런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주인공이 달수라는 앤데,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고, 과거 시험 봐야 되는데, 관심 없어. 약간 이런 애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캐릭터로 나와요. 이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뭐, 이제 이런 시대가 어떤지, 그냥 뭐 어떤지,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우연한 기회로 이제 어떤 정기수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장면을 보고 약간 이야기의 힘을 느끼게 돼요. 아, 이게 그냥 음, 그냥 별거 아닌 기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
약간 이런 것을 딱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뭐 약간 펠레터의 그 선생님들이 좀 생각난다. 뭐 그렇네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 너무 꼬여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판 받고 라이프 파이 받고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 보여드릴게요.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안 넘어지네.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사실 삼각대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고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클립스로 이 휴대폰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고정을 했었어요.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안정이 됐네요.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 받고 또 뭐 봤지? 그냥 딱 그 정도 본 것 같네요. 3편? 아! 긴긴밤 봤다. 긴긴밤. 뮤지컬 긴긴밤 봤어요. 긴긴밤도 다들 보세요. 제가 본 거는 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믿고 보셔도 됩니다. 긴긴밤은 그 동화가 원작이에요. 근데 워낙 유명하죠? 그것은 그냥 가서 보셔야 돼. 아무 정보 없이 가서 보시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긴긴밤은 꼭 그냥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일단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공연이고요. 너무너무 뭐 슬픈 것도 슬픈 건데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는 되게 콘텐츠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사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콘텐츠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또 최근에 다 본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 최근에 이사랑 통역 될까요? 맞나? 이사랑도인지 이사랑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사통을 봤어요. 그것도 이제 뜨게 할 때 뭐 볼까 그냥 하다가 제가 고윤정 배우도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일단은 눈이 너무 즐거웠다. 그 해외 촬영을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캐나다 가고 일본 가고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가고 이렇게 3개국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한국에서도 찍고 화면이 너무너무너무 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뜨개를 하려면 이렇게 저는 딱 편물에 시선을 딱 고정해야 되는데 화면이 너무 예쁘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 화면 정말 그냥 여행하고 싶어지는 드라마. 정말 예뻤습니다. 특히 전 캐나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찍은 장면들이. 캘러리랑 밴프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저 사실 밴프를 가봤거든요. 보는데 제가 뭔가 익숙한? 뭔가 눈에 익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이렇게 눈에 익지? 이랬는데 밴프더라고요. 밴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화면이었다. 근데 정말 1초 다 화면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아름다워요. 정말로. 그냥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한 줄을 더하고 한 줄을 더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냥 아무튼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건 이제부터 이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를 엄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안 보셨거나 혹은 볼 예정인데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당장 이제 넘겨주세요. 영상을. 아예 끄시거나 좀 슬프지만 아니면 제가 타임 스탬프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이 구간을 넘겨주세요. 제가 딱 이 사랑 소통 될까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나눠놓을 테니까 챕터를 이 부분을 확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다 하셨죠?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 주인공이 차무이 씨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무이가 엄청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을 때 다른 자아가 나와서 본인이 이제 못했던 말, 하지 못했던 행동을 그 자아가 다 해주는 거예요. 대신 기억은 못해. 이 다른 자아가 나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은 못해. 저는 그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사람의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렇게 심도 있게 다양하게 표현한 한 점이 아주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뭐 요즘 사람들 정말 불안을 빼놓고서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공감이 가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무이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제 그 상황을 약간 회피하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초중반? 중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 호진인가? 이제 한 중반인가? 거의 이제 남자 주인공 호진이랑 마음의 확인을 해요. 아, 나 서로 이제 좋아하는구나 하는데 무이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냥 차버려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그 대사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통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한 언어가 있어서 같은 언어를 씀에도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약간 메인 테마인데 이제 초중반에는 그것을 좀 잘 보여줘야 되니까 무이랑 그 호진이가 하는 그 언어들이 정말 달라요. 같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마음을 서로 확인했지만 무이가 호진이를 찰 때 하는 그 대화를 너무 각자의 언어로 하는 나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서로 이제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 될 것이 없잖아? 그럼 이제 만나야 되는데 무희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제 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호진이가 원래 짝사랑하던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갈까 봐 그게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냥 그 사람한테 뭐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보내버려요, 애를. 근데 거기에 또 호진이는 상처받아서 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봐야 돼. 이해를 하려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장면을 그렇게 본 거죠. 무희가 너무 불안하다 못해 그 상황을 회피를 했다. 둘이 만나는 그 경우를 회피했다. 저는 이렇게 알아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제 이 불안과 회피를 아이고 불안과 회피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분리할 수 있나? 저는 이게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요즘 사람들이 뭐 애착 유형 검사 이런 거 좀 유행했었잖아요. 할 때 난 불안형이야, 뭐 난 회피형이야, 난 혼란형이야, 나는 안정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불안형인 사람들은 회피를 안 한다기보다는 불안형인데 회피를 안 할 수 있는지, 혹은 회피형인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약간 궁금한 거죠. 아무튼 그래요. 지금 컵 부분은 거의 다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커피가 담긴 모양을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이렇게 둥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옆에 이런 호선 모양의 그것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른 자 있잖아요. 그 무희의 다른 자 두개긴뜨기를 해야겠다. 무희의 다른 자가 이제 무희의 불안 그 자체, 그냥 그 불안이라는 그 감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건 다 내가 이렇게 무희한테 못된 말 하고 넌 안 될 거다. 그럴 바에 그냥 도망가라.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다 무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근데 이거 모양이 혹시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 괜찮은 것 같...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말이 끊기죠. 왜냐면 다섯 개. 이게 제가 이 방법으로는 이게 처음 뜨는 거라서 약간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아무튼 다 무희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걔가 자꾸 무희의 머릿속에서 악플을 단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너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 그 불안이라는 감정도 무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이제 못된 말을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무희가 이 상황을 피하도록 자아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무희는 그때 진정으로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제 주로 갖고 이것을 메인으로 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이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서브 남자 주인공이 계세요. 극 중에서 이제 히로콘이라고 일본 남자 배우님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유명한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무희의 다른 자아는 자꾸 호진이를 밀어내고 자꾸 그 남자 배우와 이어지도록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서, 아니, 무희를 위한다면서 왜 호진이랑 안 이어주고 왜 저 서브 남주한테 저러는 거야? 저는 초반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무희는 진정으로 호진이를 원했는데, 얘를 얻으면 잘못될까봐, 헤어질까봐, 우리 사이가 뭐 안 좋아질까봐 시작도 못하는 애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서브 남주를 꼬신 거죠. 그 자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질 일 없게. 불안은 그런 거예요. 이제 행복을 얻으면 언젠간 꼭 불행해지니까 그냥 그럴 일 없게 애초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되잖아? 약간 이런 사고방식으로 무의를 조정한 거죠. 그래서 좀 그 생각도 했죠. 차라리 이렇게 힘들 거면 저 남자 배우랑 만나도 사실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갈까 이랬는데, 그것은 이제 정말 그거 자체로도 회피가 아닌가, 무희에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호진이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이에요. 배고프다. 어머, 이 얘기만 했는데 지금 44분이 지났네. 네. 그래서 이사통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크숍 후기를 좀 풀어볼까 봐요. 저번 영상 다들 보셨죠? 네, 아뜨달이 이번에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우선 재밌었습니다. 너무. 확실히 그 오프라인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뭐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재밌다. 그리고 그렇게 만남으로써 저희도 이제 아뜨달의 존재를 좀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참여자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랑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참 좋지 않았나. 다행히도 그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다들 아주 높으셔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거를 또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즐거운 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이 정말 좋았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셔서 아주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아! 갈걸! 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가 오면 제가 또 여기서 홍보도 하고 또 아뜨달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네, 저희를 팔로우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소식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아무튼 정말 재밌었어요. 전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양가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즐겁구나? 가끔 이제 지치는. 내가 분명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한 적도 있긴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장단이 확실한 이런, 그러니까 좋을 땐 너무 좋은데 힘들 때 막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적성과 흥미가 분리되는, 적성과 흥미? 말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장단점으로 할게요. 그렇게 장단점이 확실한 일을 계속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너무 즐겁다. 거기서 내가 여기서 얻는 장점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럼 어쩌겠어요. 계속 해야지.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현재 커피가 오는 부분을 했는데 약간 폼폼풀인 색깔이네. 뭔가 이 양옆은 노란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컵 라인이 아주 잘 올라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입 같다, 입.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풀어야겠네요. 어,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뭐 이상했는데. 일단 풀고. 아무튼 어쨌든 저는 일단 1시간 동안은 계속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을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벌써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뭘 하면서 이거를 듣고 계실까요?
음... 가끔 하고 싶은 대화 주제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랑 친한 언니가 저한테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 기프티콘을 줬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집 근처 투썸 플레이스에 그 케이크가 지금 이틀 연속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언니가 그릇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눈을 엄청 좋아해서 윤희에게라는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언니랑 같이 오타루라는 곳에 갔었어요. 일본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모티브 삼은 그릇을 선물로 줬는데 그 그릇에 담아 먹으라고 이제 예쁜 초코 케이크 쿠폰을 줬는데 그 케이크를 못 찾겠어서 지금 며칠째 언니한테 사진 보내주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정말 속상합니다.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약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딴 데를 가야 되나? 딴 데를 가볼게요. 그래요. 또 무슨 드라마를 볼까요? 뭐지? 사실 보려고 약간 찜해놓은 건 많은데 다들 아시죠? 그런 거 맨날 내가 찜해놓은 리스트에만 담아놓고 손이 잘 안 가는 거 뭔지 아시죠? 자꾸 그렇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식사는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아뜨달 회의가 있어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했거든요. 원래 회의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전에 만났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그냥 오후에 만나는데 오전에 만나서 거기에서 파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잠봉베르라고 한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그리고 곧 저녁 시간이라서요. 현재 시각은 6시 39분. 진짜 저녁 시간이죠. 이거 다 찍고 바로 저녁 준비할 겁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전 아마 김치찌개를 해 먹을 것 같네요. 저희 집 냉장고가 성능이 엄청 좋은가 봐요.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익어요. 영원히 처음 샀던 그 상태 그대로.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성능이 좋나? 그래서 며칠간 밖에 좀 꺼내놨어요. 좀 익으라고. 좀 그래요. 김치찌개를 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남은 치킨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힌 레시피를 찾아서 해 먹었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원래 배달 음식을 어느 순간 진짜 안 시켜 먹게 되는 거예요. 돈도 아깝고. 그리고 또 양이 좀 많으니까 뭐 1인분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잘 안 시켜 먹다가 손님이 오면은 가끔 시켜 먹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켰는데 꽤 많이 남아서 걔를 이렇게 다 찢어요, 남은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레시피가 간장 3큰술 그리고 설탕 1큰술 그리고 굴소스 1스푼인데 전 굴소스가 없어서 치킨 스톡이랑 간장을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요. 물을 한 반 컵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이렇게 썰어가지고 볶아서 치킨 넣고 또 볶다가 그 아까 만든 간장 소스를 넣고 약간 졸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슬슬 이제 튀김옷에 그 간장 소스가 좀 묻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계란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이렇게 쏟으면 맛있는 오야코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란 넣을 때 너무 이렇게 막 섞으면 비주얼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옆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비주얼이 약간 그 좀 먹기가 좀 이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비주얼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섞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계란을 좀 익혀서 네, 그 밥 위에 올려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 곧 1시간이 또 돼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좀 풀고 이쪽에 노란색을 좀 추가해서 다시 뜨고 있어요, 이 줄을. Keep going. 근데 뭔가 오늘따라 유난히 실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이고 잘못했다. 얼마 전에 좋은 실을 샀는데 확실히 근데 다르더라고요. 좋은 실은. 저는 보통 그냥 싼 실 휘뚜루마뚜루 썩 사서 했는데 확실히 아마 그 실이 좀 음, 인형 만드는 실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패션 소품 만드는? 아니면 뭐 커튼이라던가 뭔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이라서 만졌을 때 이렇게 보들보들 느낌도 너무 좋고 아 마침 앞에 있었네요. 이렇게 엄청 여러분은 못 만지시겠지만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좀 보이나요? 제가 이것도 그 북 디자인 공모전 때문에 한 건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보이네 글자가. 그 생각보다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이슈가 생겨서 얘를 테두리를 좀 다른 색으로 좀 따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스캔도 해봤는데 스캔보다는 사진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제가 갑자기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져서 빨리 이 북커버를 빨리 이제 마감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1시간 안에 다 뜨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참 아쉬워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북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려도 되려나? 제목 나와도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요즘 날씨가 진짜 추워요. 제가 오늘 그 회의하는 데까지 가려고 10분 정도 걸었는데 지하철 내려서 그 사이에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찬바람 맞아가지고. 아주 추웠습니다, 오늘.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죠.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갑자기 덕담을.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보는 공연이 또 있어요. 약속이 잡혀가지고
이번엔 그 친구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보러 가거든요. 그 공연도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번 영상도 재밌었나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더 유난히 말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를 할까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하시는 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 전에 이만큼 했어요. 진도가 참 느려요. 가겠습니다. 안녕.